안녕하세요. 저는 박진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윤두서의 풍속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조용석의 풍속화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관아제 조영석인데요. 조영석은 김창엽의 문인이었고요. 어진을 그리라는 영조의 지시를 거부하고 고초를 당했으나 사실적인 풍속화를 후대에 남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풍속화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깃깎기입니다. 목깃깎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윤두서의 목깃깎기를 보았는데요. 윤두서의 목깃깎기는 중국풍의 인물이 그려져 있어서 아직 중간간 과도기적인 풍속화의 느낌을 받는다면 조영석의 목깃깎기는 이 조선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름날에 우통을 벗고 웃옷은 나무에 걸쳐두고 열심히 목깃 깎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조영석의 그 인물들은 조영석의 문화한 필치에 의해서 굉장히 다소곳하고 얌전하게 한 인물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물을 또한 당대의 기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진이 없던 시대이니만큼 당연히 이러한 그림은 당대의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참입니다. 역시 조영석의 그 인물들은 굉장히 점잖하다고 해야 되나요? 얌전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김홍도의 세참화가 비교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김홍도의 세참은 굉장히 떠들썩한 장면이 연출되는 반면에 조영석의 세참은 같이 밥을 먹기는 하는 것 같고 각기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아주 조용한 식사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게 맨 끝에 여인이 불쑥 나온 듯이 보이는데요. 아마 이 세참을 준비한 안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안악을 끝에 하나 배치함으로써 이 그림의 재미를 더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역시 조영석의 바느질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섬세하게 바느질하는 각기의 과정들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등을 굽히고 이렇게 가위질을 마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가위의 선명함과 가위 사이로 넣은 손가락까지 아주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구부정한 이 등과 한쪽 다리를 세워서 앉아 있는 모습까지도 잘 조화롭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작은 선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시선이 물건과 일하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것과 시선이 아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 처리는 다른 인물 속에서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영석은 아주 작은 필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실성, 진실성을 구현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무릎을 꿇고 있는 형상인 것 같은데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보입니다. 손에 두고서 손 바느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이고요. 세 번째 안악은 약간 편안한 듯이 반쯤 다리를 뻗고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 맨발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도 맨발이 나와 있고요. 이쪽에도 맨발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을 표현함으로써 편안하게 일하고 있는 여인들의 정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영석 또한 대단한 집안의 사대부의 어른인데요. 이 어른으로서 일하는 여인들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영석 또한 윤두서와 마찬가지로 당대의 어떤 그 관념적인 문풍을 개혁하고자 사실적인 그런 그 안에 어떤 정신세계, 서민들의 정신세계가 담겨져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관찰하고 사생을 통해서 이러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번에는 역시 조영석의 절구질하기입니다. 이 앞에 그림이 배경이 없이 본 그림의 주제들만 표현한 것에 비해서 이 그림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날의 어떤 민가인데요. 조영석은 과감하게 가옥을 반쯤 자르고 또한 과감하게 나무를 잘라서 아주 과감한 선을 통해서 이 그림의 어떤 그 세련미, 현대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부정한 등으로서의 절구질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구부정한 등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일에 익숙한 여인의 모습을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이 현대 작가인 박수근의 여인의 모습과 비슷해서 한국 여인의 어떤 모습을 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단원 김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홍도는 증조부가 무관의 벼슬을 하였으나 김홍도 당시에는 중인의 신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홍도는 어릴 때에 강세황이라는 분에게서 그림 지도를 받았는데요. 강세황에 의해서 천거를 받아서 도와서 화원이 되었고 영조 어진까지 그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가 그린 행여풍속도, 단원풍속도첩은 조선 풍속화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1788년에 정조의 명을 받아서 김응함과 함께 금강산 일대를 유람하고 금강산을 그린 금강사군첩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김홍도는 풍속화뿐만 아니라 진경산수화의 대가로서도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1791년에 정조 어진을 그린 상으로서 연풍현감에 제수되었는데 3년 만에 근무 태만으로 질고당하고 파직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지 이후에 김홍도의 생애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많이 남겨지지 않았으나 술을 마시고 아주 도인처럼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김홍도의 이 모래 연도는 저희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풍경을 그린 풍속화, 산수화를 많이 제작하여서요. 우리나라 진경산수의 서정적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요. 진정한 단원 합풍을 구현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홍도는 어진을 그릴 정도로 인물화에 굉장히 능했는데요. 자신의 초상을 그린 자화상은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홍도의 그 자화상이 궁금하기는 한데요. 그것을 대신할 만한 그림이 바로 사인 초상입니다. 이 그림은 평양에 있습니다. 정면을 향해서 정자를 하고 앉아있는 단정한 선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책상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놓여 있고 문방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물들을 통해서 당대의 어떤 기물들의 모양새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 뒤에는 창문인지 다락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구도가 있는데요. 그 앞에는 또한 이색적인 기물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이 단정하고 수려한 걸로 봐서
김홍도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분이 있는데요. 김홍도는 굉장히 인물이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당대의 증언에도 김홍도의 얼굴은 수려하였다라는 인물이 뛰어나고 수려하였다라는 당대의 증언이 있는데요. 이렇게 단정한 선비풍의 얼굴로 봐서는 김홍도 자신이 투영된 그런 그림이지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러하게 단정하게 안정자한 인물이 바로 육아적인 선비의 모습을 구현한 것이라고 하면은요. 다음 인물화는 도가적인 인물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포의풍류도인데요. 포의라고 하는 것은 배옷을 말합니다. 바로 선비이기는 문인이긴 하지만 벼슬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포의를 입고 맨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로운 정신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에는 사방관이 쓴 것으로 봐서 이분은 문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예를 연마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완물들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악기들도 연주하고 있고요. 또 뒤에는 호리병에는 아마 술이 담겨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 나면 언제든지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쓸 수 있게 종이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완물 속에 둘러싸여 있는 인물인 걸로 봐서 이분은 아주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벼슬을 할 때에는 육아적인 마음으로 앞을 나아가고 벼슬에서 물려나왔을 때에는 도가의 마음으로 초월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김홍도 또한 이 앞서 보신 이 나아갈 때는 육아적으로 물러났을 때에는 도가적인 인물로 살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가 그린 마상청앵도인데요. 김홍도의 정신세계를 살짝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봄날에 길을 가는 과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느린 나무가 휘영청하고요. 버드나무인 듯 보이지만 어쨌든 나무가에 앵무새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에서 청앵, 꾀꼬리의 소리를 듣는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이 그림은 단순하게 그냥 길을 가다가 꾀꼬리의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꾀꼬리의 소리를 통해서 꾀꼬리의 노래소리를 통해서 봄이 온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계가 순환하는 것이고요. 우주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이 과객은 고개를 들어 꾀꼬리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을 보는 이 인물은 아주 맑고 평이한 얼굴인데요. 이 꾀꼬리는 여기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이러한 순간을 바로 도를 체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계의 순환 속에서 꾀꼬리의 울음을 통해서 봄이 온 것을 느끼고 이러한 것을 깨닫는 이 인물을 통해서 만물과 이 인물이 혼연일체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풍속화인데요. 서당입니다. 이 서당은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텐데요. 작은 그림에 많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훈장님이 계시고요. 훈장님한테 이 아이가 혼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가 울고 있는데요. 자기 책은 등 뒤로 두고
이쪽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우리는 나누어서 이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이 흐려져서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맨 위에 있는 아이는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뭔가 속삭이는 듯이 보입니다. 뭔가를 말을 전달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 두 번째 아이는 책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이 아이에게 뭔가로 가르치고 있는 듯하고 책을 쓱 내민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울으면서 이쪽에 있는 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훈장님한테 혼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 아이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을 보겠습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은 단순히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모두 딸딸딸딸 웃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특히 유난히 이쪽에 있는 아이의 모습은 더욱 독특합니다. 입고 있는 옷을 봐서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양반가의 아이들로 보여집니다. 이 아이의 옷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옷이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진동하는 듯이 삐죽삐죽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김홍도가 이 아이는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웃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화법이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훈장님 또한 옷의 이 선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웃기기는 하나 그의 얼굴을 보면 이 상황이 재미있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훈장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당에는 작은 그림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치해놔서 이 안에 민간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리짜기입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열심히 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은 어머니는 이제 뒤에서 물레를 돌리면서 실을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짜기는요, 양반들이 할 수 있는 손쉬운 생계 대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사방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반가의 인물인데요. 아마 생계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부는 양반이나 물려받은 논밭이나 없으면은 생계를 이어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자리짜기였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데 자리짜기는 실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체면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옛날에 가난한 양반 집에서는 어른이 자리짜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부모님 저 뒤로 어린 아이가 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흐려졌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아이는 손으로 작대기를 짚으면서 하나 글씨를 짚으면서 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글 공부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아이는 밑에 바지는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가난해서 그렇기도 할 것이고요. 또한 옛날에는 어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랫도리를 많이 벗겨서 키웠기 때문에 그만큼 어린아이가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을 보면 이 집안의 미래가 이 집안의 전망이 얼마나 밝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아주 한 가정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참입니다.
앞서서 조영석의 새참을 보신 적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홍도의 새참은 아주 떠들썩한 식사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떡거머리 청년은 술병을 쥐고 있고요. 아주 큰 사발을 들이키고 있는 일꾼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새참을 준비해온 안악의 모습 같은데요. 잠깐 쉬는 틈을 타서 이 안악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쾌하고도 아주 풍성한 식사의 장면에 강아지 한 마리가 점 찍은 듯이 얌전하게 있음으로써 이 그림의 재미를 더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신 지난번에 보신 조영석의 새참의 그림인데요. 비교해서 보시면은 조영석의 그림은 인물은 그림만 봐도 아주 점잖하고 얌전한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김홍도의 그림은 아주 활기차게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주제를 그리더라도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림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많이 알려진 씨름입니다. 씨름은 이 원형의 구도에 많은 인물들이 배치되었고요. 중간에서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 두 인물이 보입니다. 예, 굉장히 극적인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인물들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작은 그림에 굉장히 많은 인물을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씨름의 극적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막 한 판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극적인 순간인데요. 아주 작은 붓으로도 이 힘을 쓰고 있는 이 인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이 이제 뒤에 있는 인물을 한바탕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주 앙다무늬 튀어나온 볼에서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짝 잡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려는 인물은 당혹감을 드러냅니다. 이마에, 얼굴에 주름이 징글러 봐서 지금 이제 넘어가려는 이 상황을 당혹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판의 승부가 벌어지는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한 판에 이제 넘어뜨리라는 이 순간을 그 밑에 있는 인물들이 깜짝 놀라는 얼굴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도는 재미있게 여기 이제 신발을 그려놨는데요. 이것은 가죽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집신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씨름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모두 옷을 입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깜짝 놀란 인물을 그리고 있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 손입니다.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손을 이렇게 뒤로 가져가게 되면은 엄지 손가락이 몸에서 바깥쪽을 향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김홍도는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이렇게 몸 안쪽으로 손을 그려 넣어서 손의 위치가 잘못된 방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 그림 감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그림 감상의 아주 조그만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한판에 승부가 벌어지는 그런 씨름의 장면인데 이 한판의 승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엿장수입니다. 이 승부와는 상관없이 이 엿장수는 이제 관객들을 향해서 엿을 파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의 인물들을 각가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 놓아서 우리는 그 시대를 가보진 않았지만 이 인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상상할 수 있는 즐거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그림은 무동인데요.
지금 현존하는 여러 가지 전통 악기들도 보이고 있고요. 이 아이는 아주 날렵하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극적인 춤을 추고 있는지 옷이 휘날리는 것 또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도 여러 그 풍속화에 대한 그림들이 있고요. 신윤복의 에, 그림들도 준비하기는 했는데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서 오늘 저희 풍속화에 대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진경이었습니다.